요새 이제 트레이닝의 어떤 최신 트렌드들 중에서 좀 야구 지도자분들이 좀 이런 건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골프 쪽에 사실 그 골퍼들에 맞는 몸을 만드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 TPI라는 데서 타이틀 리스트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골퍼에 맞는 움직임 평가와 운동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야구 쪽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미국에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야구 코치들이 그 TPI 세미나 그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인스티튜트라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세미나를 엄청 다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골프 스윙하고 유사한 면이 많으니까 야구 스윙이나 피칭 동작이나.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TPI 골프 강좌 2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레벨 1하고 메디컬 레벨 2에서 저도 자격증 2개 있는데요. 메커니즘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재미있게 골퍼를 대상으로 했지만 야구에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이런 겁니다. 타자든 투수든 공을 던지거나 배팅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내가 공을 던지는 방향 아니면 공을 쳐내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몸을 꼬거든요. 이렇게 비틀거든요. 그게 이제 탄성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한 번에 빵 나가는 건데 요 나갈 때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아마 야구하신 지도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위에는 가만히 있고 골반이 먼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에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고 방망이가 나가는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이 가슴 쪽과 골반 쪽이 따로따로 놀아야 됩니다. 보통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 상하체 세퍼레이션. 그래서 세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디소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따로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간혹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부터 여 아래 골반까지 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몸의 운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동성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보다 더 강력한 배팅과 강력한 투구도 가능해질 거고요. 몸에 무리도 좀 덜 갈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몸을 그냥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만 따지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뭐 팔 하면 어깨에서부터 엘보 여기가 팔에 부상이 야구 선수 많으니 팔을 강하게 키워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발가락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게 쭉 연결돼 갖고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연결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슬처럼 쇠사슬처럼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부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의 하나의 대부분의 보호자와 선수와 지도자들의 착각은 뭐냐면 다 잘하고 선수를 위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데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깨 충돌증후군이 있어서 갔어요. 그럼 여기에 염증 치료하고 여기에 주사 맞고 여기 가시위근 강화 운동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가시위근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고 가해자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위에서 가해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가해자를 잡기 위해선 전신을 좀 훑어봐야 되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야구를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 보면 가해자를 못 찾아요. 현재 아픈 것만 해결을 해주지. 그럼 다 낫은 줄 아는데 거기서 운동 또 하면 가해자를 못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해결하는데 대부분은 운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운동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프면 야 아픈 거 참고 극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픈데 운동하면 움직임 패턴만 바뀌고 잘못된 폼만 완전히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는 조금 길게 보고 멈췄다가 적절한 시기에 참여시켜주면 네. 선수들이 가진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의 날들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 듣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또 떠올랐어요. 원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궁금한 게 생겨서 방금 그 운동의 양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그 미국 야구 코치협회에서 나온 어떤 그 잡지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번역해서 사실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를테면 어떤 스트렝스나 이런 관점에서 뭐 그냥 쉽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무게를 뭐 스쿼트를 뭐 어떤 운동이지 어떤 스트렝스를 내가 뭐 한 100kg에서 이를테면 200kg를 올려가지고 내 퍼포먼스가 당연히 향상되겠죠. 예. 예. 근데 그게 200kg에서 300kg 는다고 또 이 100에서 200 올라갈 만큼의 어떤 그 종목의 퍼포먼스가 똑같이 그렇게 향상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렝스라는 게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더 강화한다고 해서 그 종목에 필요한 어떤 그 기술을 발휘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선수나 코치 입장에서 그럼 그 기준을 예.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되게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좀 그 뭐 제가 집에 또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어서 그 어떤 미국 쪽에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스트렝스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렇게 딱 보면 횟수가 뭐 전부 뭐 8회, 뭐 어떤 거 6회, 뭐 좀 많으면 12회 막 이래요. 그럼 물론 뭐 무거운 거 뭐 들고 하는데 그 정도 들어도 힘들긴 할 텐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거는 한 20개, 30개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되게 그거가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스쿼트 얘기부터 할게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스쿼트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동작을 예를 들면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딱 들고요. 서서 딱 든 상태에서 팔은 어깨 너비 정도 벌리고요. 그 상태에서 발을 완전 11자로 두는 겁니다. 어깨 너비에서. 안쪽 날이 완전히 일자가 돼야 돼요. 밖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 그럼 못 앉아요. 그 상태에서 맨발로 자기가 앉을 수 이 자세 유지하고 자기가 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앉았다 일어났다 5개만 해보라 그러세요. 그런데 수평보다도 허벅지가 수평보다도 못 내려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카메라 이렇게 셀카로 해갖고 동영상 찍을 수 있게 해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사람, 허리 아치가 증가하는 사람, 허리가 둥글게 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라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딱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는데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몸의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쿼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너무 전문적인 거라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 네.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기초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가동성이라든지 스트렝스보다는 관절의 안정성, 네. 또 하나는 운동 컨트롤, 모터 컨트롤이라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제일 넓어야 돼요.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 위에 근력이나 파워를 쌓는 거예요. 그 위에 스킬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성이나 이런 베이스가 약한데 그 위에 근력만 이만큼 쌓아가지고는 그건 부상이에요. 그리고 스킬만 쌓아가지고는 절대 그거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만들면서 근력을 쌓고 그 위에 스킬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구분과 훈련량에 대한 개념이 일단은 대부분은 없고요. 또 하나는 운동량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스쿼트 100kg, 200kg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손흥민이 때리는 슛하고 페널티킥 차는데 역도 선수가 가서 차는 슛하고 어떤 공의 스피드가 더 파워풀하게 잘 나올까요? 손흥민이죠. 네. 손흥민이겠죠. 역도 선수가 힘은 더 센데. 힘은 단순히 힘이에요. 그런데 다리의 파워를 측정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종목적인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 그게 운동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기술로 발현이 되려면 힘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기술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아까 말한 기본적인 베이스, 가동성, 안정성, 모터 컨트롤 이게 되고 그 위에 체력을 쌓고 그 위에 스킬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힘의 합이 아니라 악력 해갖고 힘이 얼마다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 각각의 근육이 수축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팔만 이렇게 들어도 이 어깨에 힘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있는 근육이 먼저 예측해서 수축이 돼야 이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가 있어요. 좀 저희들은 시퀀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이나 이런 건 올릴 수 있지만 스킬과 연결되는 퍼포먼스하고는 사실 별개예요. 그래서 기술 훈련이 따로 필요한 거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근력에 있어서는 근력을 가장 높이는 건 한 6개, 4개에서 많으면 8개예요. 그리고 8개에서 12개 사이로 힘들게 있는 힘껏 했을 때 그 정도 하는 무게는 바디빌딩 스타일이에요. 머슬 매스만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운동선수들은 근력이 아니라 사실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순간적인 힘. 네. 얼마나 빠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방법은 2가지예요. 가볍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히려 저항 없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스피드는 좋은데 근력이 떨어질 때는 무겁게 해서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UFC 선수 중에 예전에 밥셉이라는 선수 아시나요? TV에 나왔던 밥셉. 그 사람보다 근력이 센 사람이 있을까요? 근력은 뭐 근력은 짱인데 보면 예,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다 피하고 그죠? 마저도 파괴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무에타이나 태권도 한 사람들은 어때요? 삐쩍 말라갖고 빠른데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셉은 속도가 필요하고 태권도 한 사람들은 근력이 필요하죠. 2개가 합쳐져야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요. 힘이 좋다고 퍼포먼스가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또 오늘도 또 한 3, 40분만 해야지 하면서 또 자꾸 이렇게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예. 이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몸에. 네. 몸에 참 이게 정말 힘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짜 퍼포먼스라는 게 정말 다양한 측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서 트레이너들 교육시키는 입장에서도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 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희 쪽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책 봐야 돼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TPI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TPI에서 나온 그 하나 그 조그만 템플릿 같은 걸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그런 예. 거 있었거든요. 그 예. 그게 그것도 미국 대학 야구 그 감독님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최근에 DPI를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진단 평가하는 툴을 갖고 예. 와서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PPT 화면이 있으면 한쪽 면에는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목부터 이제 발목까지 각각의 관절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겠는데 뭐 어떤 뭐 이를테면 팔꿈치 관절 상태가 좋으면 뭐 녹색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안 좋으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예. 표시 분류를 해놓고 예. 이쪽에는 이제 그 커렉티브 엑서사이즈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교정하기 위한 운동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딱 보면서 몇몇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 측정하고 평가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문서화 예.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 트레이너는 누구나 다 이런 거 다 한다고.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문서화 하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능력은 참 좋은데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공부도 많이 오히려 기술 코치님들보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신다는 좀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공부한 거와 임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노력. 예. 근데 저는 그런 이유의 어떤 짧은 한 장짜리 이미지 파일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한 선수를 중심에 두고 코치님들이랑 협업하기 참 좋은 툴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네. 지난 방학에 본 책인데 네. 이런 책이 있어요. 예, 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신호등 시스템 해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예, 신호등,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신호등처럼. 트래픽 라이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빨간색, 아, 노란색, 녹색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어떤 신호등이. 무브먼트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뭐 안 좋은 게 나오면 빨간색 요런 운동은 안 됩니다.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네. 녹색은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일선에 계신 지도자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지도하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공부는 그냥 누구나 책 보고 열심히 힘들어도 하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던지는 폼이 어떻고 막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봐도 그거는 트레이너가 봐도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스킬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마운드에서의 마음, 그 타석에서의 마음, 이걸 절대 짐작은 할 수도 있겠지만 감히 못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큰 자산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자산의 일부를 조금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아니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능력이 상당히 소중하고 큰 건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뭐 책에 있는 거야 뭐 공부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못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보면 너무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는 거 그런 게 조금은 서운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이런 쪽으로도 같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상당히 트레이닝 분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조언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은 테마로 뭐 연구 주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진짜 끝내야겠습니다. 그 질문이 또 생각나긴 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세요. 이러시면. 예. 아니에요. 예. 이것도 하면 길어지는 거라. 예. 다음에 또 한번 시간 한번 부탁드리고. 예. 예. 하여튼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뭐 수업 준비하시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다른 종목보다 편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닙니다. 하여튼 저도 야구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 코치님들, 또 부모님들도 그냥 하나 정도, 요게 책도 두껍고 해가지고요. 예,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바람 안 새게 이렇게 덮어놓기도 좋고. 예,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이 운동을 한번 따라 해볼까?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예,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코치님들 대상으로 한 이런 간단한 해부학, 간단한 운동, 재활운동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트레이너 선생님들 몇 분이서 제가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좀 KBO 리그 소속 트레이너 선생님들 좀 부탁을 좀 해놓긴 했는데 이제 올해 시즌이 좀 길게 진행이 돼서 예, 조금 지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일선 학교 코치님들이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뭐 지혜나 노하우 같은 걸 좀 나누고 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도 너무 후황양성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 야구 코치님들에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있는 제가 전남 나주에 있으니까 혹시 전남 쪽에 있는 분들 중에 계시면 제가 다른 쪽은 모르고요. 네. 트레이닝 관련해서 피지컬한 것만 그쪽으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그렇죠. 광주나 전남 지역에 계신 감독 코치님들, 예, 자주 가서 괴롭혀 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